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가, 자, 동일한 물리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리액트 프론트엔드와 리액트 백엔드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됐고요. 자, 그러면 이 백엔드 환경에서 이 랭체인 구성을 하고, 랭체인에서 LLM을 이렇게 호출하는 것까지 하시면 이제 한 세트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랭체인을 그러면 Next.js에서 랭체인 JS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하고 바로 구성하는 것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코딩 실습을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요. 자, 예, PDF 파일로 일단 쭉 가시고요. PDF 파일로 가셔서, 자, LLM 서비스 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랭체인을 구성을 할 건데, 프로젝트에다 랭체인 JS 환경을 구성을 할 건데, 구성을 끝내면 LLM을 써야 돼요. 오늘은 저희가 오픈 API에 챗GPT-4.5 기반으로 LLM을 쓸 수 있게끔 인증키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미나이도 지금 프로젝트 따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챗GPT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API를 신청하는 것들은 요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참고하시고, 자, 랭체인 기반에서 AI 챗봇을 개발하는 거,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체인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랭체인은 이제 LLM 기반의 LLM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랭체인을 쓰는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는 LLM 사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을 못한다거나 최신의 데이터, 학습하지 못했던 그런 최신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LLM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제공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LLM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 이력을 관리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못합니다. LLM 자체가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커버 쳐주는 게 랭체인이고요. 랭체인에서 주로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모델이란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모델은 LLM 모델을 말해요. 그래서 랭체인은 그냥 LLM, 다양한 종류의 LLM을 기반으로 해서 LLM 기반의 챗봇을 개발해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랭체인 안에서 말하는 이 모델은 랭체인을 사용하는 각종 LLM 모델들을 말해요. 챗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델이라고 하고요.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어, 단순하게 LLM한테 질문을 하고 그냥 답만 받는 게 아니라 질문하기 전 또는 질문하고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리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단일 비즈니스 처리하는 스텝들을 다 체인이라는 걸로 정의해서 단순하게 질문과 응답으로 끝나는 투 스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텝을 통해서 최종 응답 결과물을 받을 때 그 각각의 스텝의 작업의 단위를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 체인을 만들어 놓고 체인을 연결해서 최종 응답 결과물을 받아오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랭체인이에요. 자, 에이전트라는 것은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들을 받아올 때, 랭체인을 사용을 할 때 단순하게 LLM으로부터의 질문과 응답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LLM을 그냥 쓰는 거일 뿐이고요. 그렇지 않고 뭐 LLM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오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LLM을 통해서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뭐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와서 뭔가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어, 레그나 이런 게 외부에 있는 LLM 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LLM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각각의 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그 기능을 구현을 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LLM 외적으로 LLM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환경들을 총칭해서 에이전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덱스라는 개념도 있어요. 뭐 인덱스라는 개념은 이제 레그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레그라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LLM 모델이 응답할 수 없는 데이터들, 즉 응답의 결과물이 응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학습되어 있는 LLM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응답 결과물로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레그예요. 레그의 핵심은 데이터 검색이고요. 이 데이터 검색을 해올 때 사용자가 질문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된 응답 결과물을 가져오려면 단순하게 우리가 DB에 있는 데이터를 뭐 비슷한 데이터의 값으로 해서 조회하는 SQL 쿼리에 조건 조회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벡터라는 통계 방식, 벡터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질문 문자 자체를 벡터 데이터 하고요. 그리고 질문한 결과물을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대상들, 예.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응답 결과물을 실제 데이터, 뭐 그게 문서든 웹페이지든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간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어떤 응답값을 조회해 와야 될 거잖아요. 조회해 올 때 그 조회하기 위한 그 데이터들, 조회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도 다 벡터 데이터화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질문의 값도 수치화해서 벡터 데이터로 수치화하고 질문의 결과값으로 조회하는 조회 대상들도 다 벡터 데이터화 해놓은 대상으로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조회를 해서 질문에 최적화된 어떤 결과값을 받아오게끔 해주는 실질적인 방법이 이 인덱스라는 과정이에요. 자, 인덱스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질문도 벡터 데이터하고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검색 대상들도 다 벡터 데이터를 해서 수치화되어 있는 값으로 해서 데이터의 유사성을 검색해오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전통적으로 검색 엔진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들도 쓰지만, 뭐,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열들을 다 청크를 해요. 자르고요. 그 자른 데이터들을 다 수치화를 시켜서 그 수치화되어 있는 것들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해오는 기법을 벡터 검색이라고 하고요. 그 벡터 검색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라고 하고요. 자, 프롬프트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보통 프롬프트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일반인들은 프롬프트라고 알지만 랭첸에서의 프롬프트는 LLM에 최적화되어 있는 질문 형식, 정적 타입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정적 타입이 있는데 그런 각각의 LLM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적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그냥 LLM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랭첸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어요. 예, 질문하는 타입이 있다는 거죠. 그 질문하는 타입에다가 적절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보내면 응답 결과물을 더 체계적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모리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건데 뭘 기억하냐면 사용자와 챗봇 간에 대화했던 대화 이력을 기억하는 기능을 랭첸이 제공해줘요. 그래서 사용자가 챗봇한테 물어봤던 각종 질문과 챗봇이 응답했던 결과물 자체를 어딘가에 저장을 합니다. 어딘가에 저장하냐면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이 랭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백엔드 서버의 메모리상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요. DB에다가 RDB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 NoSQL DB에다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용자와 챗봇 간에 그 대화했던 대화 이력을 저장하는 그런 개념을 랭첸에서는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 메모리 영역을 서버의 메모리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관계형 DB에다가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이력을 관리를 해서 대화의 맥락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영역을 이 메모리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6개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요거를 하나씩 좀 해볼게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진행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체인을 사용하시려면 두 가지 언어를 랭체인이 지원해요. 파이썬과 타입스크립트 두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쪽 세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랭체인 하면 파이썬 베이스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현재 랭체인은 최신 버전이 0.2 버전입니다. 예, 파이썬도 0.2 버전이 있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버전도 0.2 버전이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둘 다, 모든 언어에서.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버전의 랭체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Next.js에서 바로 랭체인 JS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설치할 때는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먼저 세 가지부터 설치할게요. 자,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에다가 Next.js 프로젝트에다 이 세 가지를 설치하시면 바로 랭체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설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스탑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셔가지고요. 컨트롤 C 누르시고요. 터미널 창에서 컨트롤 C 눌러서 Y키를 누릅니다. Y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죠.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Next React 앱의 프로젝트에다가 이 명령어들을 하나씩 실행을 할게요. 자, 먼저 랭체인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패키지 설치할 때는 프로젝트에서 설치할 때는 npm 명령어를 이용하죠. 자, 첫 번째 패키지 설치합니다. npmi 랭체인. 채팅창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npmi 랭체인 패키지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랭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패키지가 다 이 프로젝트 안에 설치가 됩니다. 랭체인 JS 패키지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 처음 패키지는. 그래서 설치를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세미나에서 벌써 설치가 됐고요. 자, 두 번째로 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계속 설치하시면 돼요. 랭체인, 골뱅이 랭체인 코어라는 것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설치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개 다, 빨간색 네 개를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자, npm i 랭체인, 골뱅이 랭체인 코어 설치합니다. 패키지에다, 이 프로젝트에다가. 설치가 됐고요. 세 번째, 랭체인 커뮤니티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랭체인 프레임워크에서 LLM으로 오픈 AI의 챗GPT-4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랭체인을 지원해주는 오픈 AI 쪽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랭체인에서 어떤 LLM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랭체인 전용 LLM 패키지를 각각 설치해 주시면 돼요. 제미나이도 랭체인 전용 제미나이 패키지가 있고요. 오픈 AI도 랭체인 전용 오픈 AI가 있고요. 클로디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기밀사긴 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클로바도 지금 랭체인하고 조인해가지고 랭체인 클로바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9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달에 좀 큰 규모로 해서 클로바 LLM을 기반으로 하는 랭체인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컨퍼런스를 좀 크게 하루짜리로요. 풀타임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LLM을 만드는 회사들이 랭체인을 다 지원해 가고 있어요. 좀 늦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세 번째 걸 설치했고요. 자, 우리가 오픈 AI LLM을 기반으로 해서 랭체인을 개발하시려면 랭체인 오픈 AI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 네 번째 거 랭체인 슬래시 오픈 AI 요게 이제 오픈 AI 기반의 LLM이랑 뭔가를 코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총 네 가지를 일단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예, 저는 다 설치가 끝났고요.
그러면 자, 확인 좀 할게요. 자, 일단은 파이썬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해서 현재 그 랭체인JS라는 그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로 현재 개발을 할 거고요. 랭체인JS는 넥스트JS로 개발할 때 가장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왜 궁합이 좋냐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개발 언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디노나 이런 뭐 기타 등등 뭐 지원해 주는 것들도 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결합은 버쉘하고 넥스트.js 기반에서 랭체인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또 참고하시고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넥스트.js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면 이 네 개의 프로젝트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랭체인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시죠. 프로젝트는 다 됐으니까 LLM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백엔드에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구조를 다시 한번 보죠. 확인하고 넘어가죠. 자, 랭체인을 쓰는 영역은 백엔드 영역이에요. 프론트엔드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엔드 RESTful API에서 랭체인 패키지를 참조해가지고 구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영역을 이렇게 따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결국은 REST API 영역에서 그냥 구현하시면 됩니다. 예. 자, 우리 REST API 어디다 구현해놨죠?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API 폴더 안에 bot 폴더 안에 index TS 여기다 구현해놨죠? 요게 RESTful API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건 순수하게 백엔드 RESTful만 구현해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랭체인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랭체인. 자, 먼저 오픈 AI부터 구현을 참조를 할까요? 여기에다가 자, 오픈 오픈 AI LLM 패키지 참조하기. 자, 같이 코딩을 해보죠. 아무 시간 없어도 코딩을 해본 것과 아닌 것과 완전 달라요. 임포트 챗 오픈 AI 중괄호 from 골뱅이 랭체인 예 이렇게. 자, 방금 우리가 설치했던 골뱅이 랭체인 오픈 AI 패키지에서 챗 오픈 AI라는 객체를 참조해 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또 할 게 있을까?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밑에서 코딩을 바로 해볼게요. 자, 챗 오픈 AI를 참조했어요. 자,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 RDQ 메서드의 포스트 이 부분에서, 사용자로부터 닉네임하고 메시지를 받아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스텝 2, LLM 모델, LLM 모델을 생성합니다. const LLM은 new chat open AI. 자, 자, 챗 오픈 AI는 위에 지금 이렇게 참조를 해놨고요. 챗 오픈 AI는 위에 참조를 해놨고, 챗 오픈 AI에다가 옵션 값을 이거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챗 오픈 AI 클래스고요. 클래스의 생성자 값으로 객체 값을 넣어줘요. 중괄호 노란색 하시고 이 중괄호 옵션 값을 넣어주시고요. 옵션 값으로 두 가지만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자, 챗GPT 같은 경우는 모델이 챗GPT 3.5 터보, 그리고 챗GPT 4, 그리고 챗GPT 4o, 4 미니, 또 뭐 최근에 하나 더 나온 것 같긴 하던데, 예, 일단 우리는 챗GPT 4o를 쓸게요. 모델은 GPT 다시 4오입니다. 알파벳 5예요. 소문자 5. 자, LLM 모델로 챗GPT,
오픈 AI에 다양한 LLM 모델이 있죠. 예, 다양한 LLM 모델인데 그중에 GPT-4.5를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쓰시려면 API 키 값이 필요해요. API 키는 직접 박아 놓으셔도 되고요. 직접 박는 것보다는 환경 설정 파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process.env.open. 자, 이렇게 일단은 코딩을 해놓고요. process.env.openAI key. 자, 요거 카피해서 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예, 시간 걸리시니까. 채팅창에 넣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세스 env 요거는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죠. 노드에서 이제 그 백엔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되는 서버 환경에서 어디서든지 환경 설정 변수, 환경 변수 값을 불러서 쓸 수 있는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요거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프로젝트, 넥스트 리액트 앱의 이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env 파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자, 넥스트 리액트 다시 앱에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시고요. 뉴 파일, 넥스트 리액트 앱에 뉴 파일 해서 .env 파일, .env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값을 드릴게요. 자,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립니다. 채팅창에다가 보내드렸어요. 채팅창에 보내드린 여기 오픈 API 키 SK 어쩌고 이거 실제 사용하는 값입니다. 예.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API 키 값이라고 되어 있는 그 키 값하고 똑같아요. 예. 구글 드라이브에 오픈 API 키 값을 텍스트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그거의 그 값입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 넥스트 리액트 앱입니다. 루트에다 만들지 마세요. 넥스트 리액트 앱에 루트에다가 .env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env 파일 안에 키명 그리고 키값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고요. 저장하시게 되면 페이지스의 API 보세 인덱스 TSS에서 여기 LLM 모델 생성하는 부분에서 챗GPT-4.5 기반으로 해서요. LLM 모델을 하나 만들고 키값이 여기서 불러와가지고 여기 자동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LLM이 만들어져요. 자, 됐으면 이제 실제 챗봇을 구현해볼까요? 스텝 3. 스텝 3는 뭘까요? LLM과 통신하기. 예. 자,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포스트 리절트는 await LLM 점 invoke invoke의 프롬프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LLM 그 챗GPT 오픈 AI의 LLM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LLM의 인보크라는 메서드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 프론트엔드에서 넘어온 사용자의 입력 메시지 그냥 전달하면 결과값이 넘어와요. 근데 그걸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했죠. await LLM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나온 게 이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 핸들러가 지금 동기 함수로 구현이 돼 있어요. 동기 함수로. 그래서 이걸 비동기 함수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 핸들러로 돼 있는데 이 펑션 앞에다가 어싱크라고만 붙여주시면 돼요. 어싱크. 예. 펑션 앞에 어싱크라는 걸로 해서 함수를 비동기 함수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싱크 펑션 핸들러. 예, 펑션 앞에다가 어싱크만 붙여주시게 되면 await을 바로 안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await LLM invoke. 그래서 지금 이제 백엔드 쪽 그 핸들러 함수가 동기 함수에서 비동기 함수로 바뀌었습니다. 예, 어싱크 펑션으로 이거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어싱크 해주셔야지 await을 밑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await LLM의 invoke의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가 뭔가요? 챗봇 UI에서 넘어온 사용자 입력 프롬프트예요. 그 프롬프트를 전달해주면
LLM에서 지금 이거 다이렉트로 LLM이랑 통신해서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챗봇의 리절트 값이 넘어올 거예요. 자, 챗봇의 리절트 값을 한번 터미널 콘솔에다 뿌려볼게요. 어, 음, LLM 모델에서 전달된 챗봇, 챗봇 응답 결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리절트가 어떤 타입으로 넘어오는지를 보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리절트 값을 이 콘솔로 뿌렸는데 여기 콘솔은 백엔드 영역이니까 웹브라우저 콘솔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터미널에 뿌려질 거예요. 터미널에 실제 챗GPT-4.5에서 넘어온 메시지 값이 이쪽으로 여기 터미널에 뿌려질 거고요. 왜 뿌렸냐면 그 LLM에서 전달해오는 그 결과값의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적 타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뿌린 겁니다. 네, 뿌린 거고, 자, 정상적으로 이제 뿌려봤으면 실제 거기에서 데이터 값만 정확하게 뽑으시려면 여기 자, API 데이터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상적으로 호출이 된 경우, 자, 여기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실제 데이터 값을 넣어보죠. 리절트 컨텐츠라는 속성으로 넘어옵니다. 컨텐츠 as string. 자, 그래서 여기 API의 리절트 값으로 해서 리절트 컨텐츠는 as string 이렇게 해서 이제 LLM 모델에서 넘어온 어떤 값을 실제 API 결과 값으로 해서 전달해 주는데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컨텐츠가 그 문자열 타입이라고 해서 그냥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형변환을 해 주는 거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문법이고요. 형변환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로 해서 어떤 결과 값이 넘어와서 프론트엔드까지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쵸? 예. 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저장을 합니다. 저장. 이렇게 다 되셨으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 한번 실행해 볼까요? npm 스타트, npm run 되고. 예. 여기까지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npm run 대구에서 실행을 한번 하세요. npm run 대구 하셔가지고 자, 실행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실행되신 분들은 로컬호스트 3.1에 보시라는 URL 주소로 해서 챗봇 UI를 띄웁니다. 자, 챗봇 UI가 이제 올라왔고요. 자, 이제 npm run dev에서 프로젝트 실행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3.1의 bot URL을 호출하기 때문에 챗봇 UI가 나올 거고요. 자, AD 부분에서 hi,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콘솔창을 띄워 놓으세요. 지금은 UI에다가 아직 표현을 안 했으니까 UI에다 표현 안 했으니까 콘솔창을 띄워 놓으시고요. 샌드 버튼 한번 눌러보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약간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응답값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실제 이제 챗봇에서 넘어온 거예요. LLM에서 넘어온 결과값. 이 결과값을 이쪽에다가 이제 뿌려주면 되겠죠. 자기가 입력한 값은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리고 또 메시지를 뭐 해볼까요?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언제야? 자, 샌드 버튼. 자, 잘 넘어오고 있어요. 예. 챗GPT가 정상적으로 LLM이 응답해서 결과값이 넘어왔어요. 자, 저처럼 이렇게 다그 값이 정상적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오케이 한번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LLM과 연동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되시는 분들 남겨주시고요. 잘 따라오시네요. 전반적으로. 다행입니다. 제가 시간 계산을 맨날 못해가지고 이게 그 메인이 랭체인인데 맨날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원래 5시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한 5시 반까지 계속 달려서 원래 제공해드리기로 했던 거 쭉 한번 다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죄송한데 좀 나가셔도 되고요. 시간을 좀 지켜서 제가 충분히 전달해드리면 좋은데 오늘 한 30분만 더 해서 여러분들 원래 이제 레그도 그렇고 더 랭체인을 또 좀 더 전달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랑 쭉 한번 달려보시죠. 1시간을 뭐 더 하든 뭐 하든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일정이 괜찮으신 분들은 저랑 한번 뭐 1시간이라도 더 해서 랭체인을 어느 정도 베이스적 원래 전달하기로 했던 목표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양해를 구하고 30분 내지 1시간을 냅다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켜요. 이게 분야가 여러 개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랭체인까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 영역을 아무리 적게 알려드려도 최소한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튼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백엔드에서 온 것을 화면상에다가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야죠. 정상적으로. 자, 화면 쪽을 이제 처리를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지금 정적으로 HTML 요소가 박혀 있어요. 요것을 상황에 따라서 여기 이제 채팅 이력 영역인데 이 채팅 이력 영역을 데이터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처리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좀 유즈 스테이트로 데이터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론트엔드로 넘어갑니다. 지금 LLM 하다가 갑자기 프론트엔드로 쑥 넘어갑니다. 자, 뭐 일단 여기 탭을 다 닫으셔도 돼요. 자, 다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넘어갑니다. 자, 프론트엔드 개발할 거예요. 페이지스에 가셔가지고 페이지스에서 .tsx를 여시고요. .tsx를 여시고 .tsx를 여시고 자, 잠시만요. 이제 이 사용자 메시지, 그러니까 화면상에다가 보여주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문자열로 안 하고요. 객체 타입으로 타입 스크립트 베이스로 해서 제대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렇긴 한데 천천히 한번 구현을 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페이지스 폴더가 아니라 넥스트 리액트 예배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시고요. 프로젝트 폴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찍으시고요. 뉴 폴더 찍으시고요. 뉴 폴더. 자, 인터페이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스. 자, 인터페이스스 폴더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 프로젝트, 넥스트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타입들을 다 여기에다가 인터페이스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으셔도 타입스크립트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예, 사용 목적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원하지 않던 데이터의 타입을 정적 타입을 정의해 놓고 정적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필요한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공해 주는 게 기본적인 타입스크립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정의할 때는 그냥 중괄호에서 속성의 값만 넣고 이렇게 데이터를 정의해서 그냥 바로 쓰는 게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인데 그런 객체 타입의 데이터들을 또는 특히 객체 타입의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각각의 속성들이 어떤 타입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입을 또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객체 구조의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터페이스 아니면 타입이라는 방식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 특히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할 때 사용할 때는 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물론 타입으로도 가능해요. 똑같아요. 뭘 사용해도 좋은데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할 때는 인터페이스가 먼저 권장이 됩니다. 물론 타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해 놓고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의 구조를 뭐 상속이나 이런 구조로 해서 확장해서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타입을 한 곳에다 정해놓고 여러 군데에서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예, 만들어 보죠. 예, 어디 갔을까요? 자, 인터페이스 폴더에다가 어느 쪽 마우스를 찍으시고요. 뉴 파일에서 메시지.ts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ts. 자, 메시지 ts는 이제 챗봇이 보내온 메시지든 이제 화면상에다가 좌우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뿌리는데 이 메시지 타입은 무슨 용도냐면요. 요거에 대한 용도야. 이 화면상에 보면 실제 이 메시지가 있고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 어떤 놈이 사용자가 보냈는지 챗봇이 보냈는지 그리고 언제 보냈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하나의 이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이 하나의 메시지들을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는 마음대로 정의해도 되시지만 이 메시지 TS의 목적은 요거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속성이나 어떤 값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이미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딱 봐도 알죠? 자, 뭐 사용자 이름, 언제 보냈는지, 그리고 실제 내용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인터페이스 i 메시지 중괄호. 자, 유저 언더바 타입. 자, 일단 스트링으로 해놓고요. 자, 메시지 스트링. 그리고 send 언더바 데이트. 데이트. 예. 요거 자, 인터페이스예요. 타입스크립트로 그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첫 번째 방법, 인터페이스라는 방식으로 객체의 데이터 구조를 정의합니다. I 인터페이스라는 메시지 타입을 정의하는데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저 타입, 챗봇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냐? 사용자의 유형이죠. 챗봇이냐, 사용자냐? 그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든 챗봇이 보낸 메시지든 실제 이제 응답 메시지든 질문했던 메시지든 어떤 실제 질문의 값이죠. 응답의 값이나. 그리고 언제 이걸 보냈는지에 대한 데이트. 그래서 유저 타입과 메시지 샌드 데이트를 인터페이스로 정리한 거야. 그런데 인터페이스로 정리한 것을 바로 다른 쪽에서 호출해서 쓰려면 이걸 익스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익스포트 한 칸 띄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익스포트 인터페이스 i 메시지 유저 타입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유저 타입 자체가 챗봇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거형으로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거형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죠. 익스포트 이넘. 자, 유저 타입이라는 열거형을 정의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로. 자, 열거형이라는 것은 상수 형태로 고정된 값으로 해서 미리 어떤 값들을 정의해놓고 사용하는 방식을 열거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열거형으로 정의하려면 객체 형태로 옛날에는 썼다라고 하면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넘으로 열거형으로 이렇게 구현하시면 돼요. 자, 유저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에요. 유저인 경우는 실제 상수의 값을 유저로 표현을 할 거고요. 콤마 둘 중에 하나죠. 예, 대문자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사용자 타입 열거형 정리하고 놓치라고. 요거는 메시지 인서 이스 정리하고 외부 놓치라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약간 촌스럽고 디테일하게 주석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자, 유저 타입이라는 열거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유저 타입을 여기서 쓰면 되겠네요. 유저 타입을 문자열이 아니라
이 유저 타입으로 타입을 정의하시면 돼요. 자, 유저 언더바 타입은 유저 타입이라고 해서 열거형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유저 언더바 타입은 타입이 유저 타입이라는 열거형으로 바꿨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또 할게요. 뭐 타입스크립트 시간은 아니지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인터페이스의 속성을 더 추가적으로 정의하실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요거는, I 멤버 메시지, 익스텐즈는 I 메시지. 요거는 이제 I 멤버 메시지라고 해서요. I 메시지를 상속받아서 닉네임이라는 속성이 추가된 새로운 인터페이스. 예. 자, 이 I 멤버 메시지랑 I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I 메시지는 유저 타입 메시지 샌드 데이트 세 가지 속성밖에 없는데 I 멤버 메시지는 닉네임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I 메시지를 상속받아서 I 멤버 메시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I 메시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I 멤버 메시지는 요거 세 개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iMessage가 필요하신 분들은 iMessage 쓰시고 i멤버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i멤버 메시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또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쓸 거예요. 예. 이렇게 확장하고 기타 등등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해 놓습니다. 정의했는데 중요한 것은 익스포트를 반드시 앞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쪽에서 이걸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혹시나 못 따라오신 분들은 카피 페이스트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타입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된 메시지 타입을 어디서 써요? 예, bot.tsx에서 쓰겠죠. bot.tsx에서.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페이지스에 bot.tsx를 여시고요. 여시고, 자, 여기에다가 상단에서 참조를 하겠습니다. 메시지 타입 참조하기. import I I I I 멤버 메시지 콤마 유저 타입 from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만든 모듈 파일 TS 파일입니다. TSX가 아니에요. TS 파일이요. 그래서 모듈 파일입니다. 모듈 파일을 참조할 때는 이렇게 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골뱅이 별표 해가지고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조하실 때는 반드시 골뱅이 슬래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참조하실 때 참조하시는 방법을 골뱅이 슬래시 하게 되면 프로젝트 루트에서부터 찾아가요. 뭐 현재 이 파일 .tsx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의 루트에서부터 찾아가게끔 해주는 게 골뱅이 엘리어스예요. 우리 프로젝트 만들 때 골뱅이 엘리어스 사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용하셔야죠.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골뱅이 슬래시 하게 되면 루트부터 찾아가요. 인터페이스 폴더 밑에 메시지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골뱅이 슬래시가 뭐냐? 프로젝트 루트에서부터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물리적인 파일을 참조하는구나. 골뱅이 엘리어스. 우리 프로젝트 만들 때 이거 쓰기로 했다? 이게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골뱅이 엘리어스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훨씬 편하죠. 이 파일 기준에서 상대 경로 점점 슬래시 이렇게 찾아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권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 개선해주는 또 넥스트.js의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메시지, 인터페이스 안에 메시지 TS 모듈에서 이 두 개, 여기 밑에 있네요. 두 개를 지금 참조했습니다. 두 개를. 예, 두 개를 불러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i멤버 메시지라는 걸 이용해서, i멤버 메시지라는 걸 이용해서 요것들을 표현할 거예요.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 구조를 표현할 겁니다. 자, 어떻게? 유즈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거죠. 자, 유즈 스테이트를 구현하는데, 이 밑에 보면 닉네임 메시지, AD, 하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제. AD는 빈 문자열, 하이도 빈 문자. 아까 테스트 하려고 넣었던 건데, 초기 값을 그냥 빈 문자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가장, 여기 메시지 바로 밑에다가, 예, 메시지 이력. 메시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 변수 선언 및 초기 값 설정하기. 요거. 예. 그래서, 요거는 const 메시지 리스트 콤마 셋 메시지 리스트는 use state 원래는 이렇게 순수 리액트에서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타입스크립트 문법이 위배가 돼요. 예, 정확하게 이 메시지 리스트라는 이 변수가 어떠한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처럼 스트링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기 좋은데 요거는 뭐죠? 꺽쇠 하시고 어, 어, 이? 뭐야? 아이메시지네? 여기는 아이메시지. 잠깐만요. 자, 위에 보시면 이 아이멤버 메시지 참조해 있는데 하나 더 참조할게요. 아이메시지 참조하셔도 돼요. 아이메시지. 자, 메시지 타입 3개 참조했어요. 위에 메시지 타입을 아이멤버 메시지, 아이메시지, 유저 타입 이렇게 3개 참조했고요. 자, 여기는 뿌려드린 게 왜 아이메시지로 했을까? 일단 아이메시지로 해보죠. 예, 아이메시지 타입의 배열.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이 메시지 리스트라는 게 아이 왜 멤버 메시지? 아이 메시지라는. 자, 아이 메시지로 일단 해볼게요. 자, 아이 메시지의 배열이라는 거죠. 예, 메시지 리스트라는 것은 아이 메시지 타입의 배열 타입이 이 메시지 리스트를 표현하는 타입이에요. 아이 메시지의 배열 타입이다. 그리고 표기 값은 빈 배열로 집어넣었다. 이거예요. 이 안에 이제 아이 메시지가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초기 값은 빈 배열 값이고요. 여기는 초기화되는 값이고 이 메시지 리스트의 타입이 iMessage의 배열 타입이다라고 이렇게 타입스크립트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 하는데 엄청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 리스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메시지 리스트가 됐고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바인딩을 해야 되죠. 메시지 리스트를 바인딩을 하셔야 되는데, 바인딩을 어떻게 할까요? 밑에서 쭉 가시면 되죠. 밑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 자, 너무 이 JS 코드가 복잡하면 줄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입력 및 보내기 영역과 메시지 목록 출력하기 영역인데, 이 메시지 목록 출력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게, 코파일럿 때문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코드를 좀 줄여보면요. 여기가, 어, 이게 어느 쪽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게 왼쪽이군요. 왼쪽, 사용자 메시지, 자, 밑에 있는 DIV가 오른쪽. 셰프 메시지 영 메시지 샘플. 자, 여기 메시지 목록 출력에 div 3개 div 밑에 보면 밑에 2개의 div가 있어요. 왼쪽에 출력되는 거, 오른쪽 영역되는 템플릿이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 놓으시면 코딩하기가 편해요. 예, 주석을 달아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화면을 좀 확인을 할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 왼쪽 템플릿이 다르죠. 예,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붓게 스타일이 돼 있고 왼쪽으로 붓게 스타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로그램 쪽으로 코딩을 하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쪽으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사용자, 오른쪽 사용자 이 템플릿은 그대로 일단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이 왼쪽, 오른쪽, 위쪽에다가 홈구문을 이용해서 예, 메시지 목록 데이터 기반 출력하시. 주소 달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죠.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아유, 똑똑한 코파일럿 다 해주네. 자, 여기가, 중괄호를 하시고, 여기다 중괄호를 하시고, 아, 너무 코파일럿이 똑똑해서 메시지 리스트 점 맵이라는 걸 찍으시고요. 자, 별거 없습니다. 메시지 리스트는 위에 요거요. 요거. 메시지 이력을 관리해주는 iMessage 타입을 가지고 있는 요거요. iMessage 타입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리스트예요. 그래서 메시지 리스트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뭔가 화면 UI를 구성을 해거나 프로그램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맵 메서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맵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 맵 메서드 안에서 이렇게 어, 맵 메서드를 통해서 코딩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먼저 잠시만요. 자, 먼저 이제 맵 메서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템을 꺼내 오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꺼내온 아이템 메시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꺼내온 그 아이템의 인덱스 값, 요걸 MSG와 인덱스 파라미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건을 겁니다. MSG 한 건씩 한 건씩 꺼내온 메시지에 유저 언더바 타입이 유저 타입점 유저면 유, 유저면 어찌고 저찌고 그렇지 않으면 어찌고 저찌고 요거 3학년 연산자예요. 예. 자, 여기까지. 자, 코드가 좀 낯서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배열 안에 있는 것을 배열의 맵 메소드를 통해서 배열 안에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와서 각각의 하나씩 꺼내져 있는 단일 메시지의 타입이, 유저 타입의 값이 유저냐, 챗봇이냐에 따라서, 이쪽 템플릿을 쓰고 이쪽 템플릿을 쓴다는 뜻입니다. 즉, 자, 한 건씩 가져온 거에 단일 메시지의 유저 타입이 유저이면 사용자이면 요 템플릿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왼쪽 사용자 템플릿. 자, 요 템플릿을 복사해서 div 태그 사용자 템플릿입니다. 사용자 메시지 템플릿을 복사해서 유저 타입이니까 여기 이 분홍색 여기에다가 넓히고 분홍색 여기다 붙여넣기. 자, 그렇지 않은 경우 3학년 산자예요. 뭐뭐이면 그렇고 여기에다가 어떤 UI 요소를 줄여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이 요거예요. 콤마 콜론인가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템플릿을 넣으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챗봇에 대한 템플릿이죠.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챗봇에 대한 템플릿.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쏙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예,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빨간 줄이 찍찍찍 나느냐? 예. 맵 메소드를 통해서 UI 요소를 반복적으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해당하는 요소의 요소의 키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키값을. 그래서 첫 번째 div, 여기 보시면 유저 타입은 해가지고 이 템플릿의 div 태그에 여기에 키값을 고유값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인덱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맵을 통해 가지고 동적으로 UI 요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한 루트 UI 요소에 반드시 키라는 속성을 두고 고유값을 이렇게 바인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키는 인덱스 이걸 복사하셔가지고요. 밑에 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기어의 문서. 그리고 저장을 해보시면 자동으로 줄칸 맞춤을 해주실 거고요. 템플릿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채팅창으로 보내드렸던 단일 메시지의 값이 유저 타입인 경우, 유저의 타입이 유저인 경우는 오른쪽 템플릿 쓰고, 챗봇의 타입인 경우 왼쪽 템플릿에 뿌려지게끔 하는 거죠. 예. 그쵸? 그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근데 맵을 통해서 동적으로 UI 요소를 만드는 경우는 반드시 만들어지는 템플릿의 최상위 UI 요소에 키라는 속성을 두고 고유한 어떤 값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인덱스는 이 메시지의 배열의 인덱스 값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챗봇 메시지냐 사용자 메시지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지그들이 알아서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라는 메시지 있죠. 하이라는 것은 실제 메시지니까 여기다도 메시지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하이 지워버리고 msg 메시지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겠죠. 예, 하이라는 거 박혀져 있는 값 대신에 실제 이제 데이터에 있는 속속값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저라는 부분 어차피 여기는 유저니까 뭐 유저인데 이 유저라는 것도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메시지에 유저 타입이라는 게 있죠. 유저 타입이라는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해버리면 봇 아니면 유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 데이트도 여기다가 삭제하시고 msg.send 언더바 데이트는 뭐 이렇게 출력하시면 될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데이트형인데 이렇게 출력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건 좀 이따 이제 모멘트라는 거 설치해가지고 바꿀 거예요. 형 변환할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코딩 들어가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여튼 뭐 하는 김에 하는 거죠 뭐.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렇게 출력을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 값으로 바인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msg.message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도 msg. 뭐죠? 유저 타입 요거 msg. 지우고 ms. 뭐죠? send date.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모멘트라는 패키지를 하나 더 설치할게요. 예, 모멘트라는 패키지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날짜 데이터 타입을 내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포맷 날짜 포맷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모멘트 패키지를 여기에다가 설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 죽이시고요. 현재 프로젝트 컨트롤 C에서 죽이시고요. 현재 프로젝트를 스탑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스탑하시고 npmi 모멘트 자, npmi 모멘트라는 노드 패키지를 하나 더 설치합니다. 날짜 타입을 바꿔주는 거. npmi 모멘트, npmi 한 컨티그 모멘트.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고요. 자, 설치합니다. 자, 설치가 되셨으면 참조하셔야죠. 위쪽으로 가셔가지고 자, 임포트 제일 위쪽으로 가셔서 임포트 모멘트 from 모멘트 자, 모멘트 패키지를 참조했습니다. 날짜 폼에 바꿔주는 패키지예요. 그러면 밑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자, 모멘트 from 모멘트.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날짜, 예, 샌드 데이트 요걸 바꿔주셔야 되죠. 예, 지금 하면 데이트 타입인데 요것을 자, 여기 템플릿 안에서요. 템플릿 안에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죠. 자, 메시지 리스트에 오른쪽 왼쪽 여기 있는 메시지 샌드 데이트를 모멘트로 감싸주시면 돼요. 자, 모멘트 가로 열고 닫고 msg 샌드 데이트 이렇게
자, 모멘트 가로 열고 닫고 msg 점 send date 그리고 마지막에 점 포맷 해서 이렇게 포맷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포맷을 지정하시는데 YYMMDD 하시고 소문자 mm입니다. 소문자 mm, 소문자 ss 이렇게 하면 10분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 보내드릴게요. 모멘트 채팅창에다 넣어드립니다. 채팅창에 넣어드렸고요. 밑에 것도 바꿔버리세요. 네, 넣어드린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문자열 타입, 포맷 타입으로 해서 변환해서 보여주면 훨씬 용이합니다. 자, 저장합니다. 완성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예. 자, 저장. 자, 다 되셨고요. 자, 다시 지금 프로젝트 중단되어 있으니까 npm 스타트에서 다시 npm run dev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npm run dev.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화면을 다시 한번 뿌려보면요. 화면을 다시 한번 뿌려보면 아무것도 안 뿌려지겠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데이터 넣어주면 되니까 한번 테스트는 해보고요. 좀 이따. 새로 고침 해보세요.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왜? 빈 배열이니까. 왜 나와? 아, 이거 템플릿이 살아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됐고요. 이거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자, 저거. 자,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 리스트 맵 해가지고 있는데 이걸 접어보세요. 예, 메시지 맵을 접어보시면 이거 접어보시면 밑에 이거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 템플릿. 예, 이 템플릿 선택하시고 주석 처리. 밑에 것도 선택하시고 주석 처리. 예, 밑에 그 템플릿으로 남겨놨던 거 주석 처리했어요. 자, 주석 처리했습니다. 밑에 이게 남아진 건 메시지 리스트 맵 안에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껍데기 템플릿. 주석 처리하고 다시 화면상 봐보면 이제 없어졌죠.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넣어줘 볼까요? 한번 실제. 자, 지금 밑에 있는 템플릿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안 나오고 실제 이제 요 템플릿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출력이 될 건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넣어주면 되죠, 뭐. 자, 샘플로 한번 넣어보죠. 위쪽으로 가셔가지고 위쪽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메시지 리스트, 샘 메시지 리스트는 유즈 스테이트 아이 메시지인데 배열인데 빈 배열로 지금 돼 있잖아요. 빈 배열 대신에 여기다가 놓으시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코파일럿 이용해서 바로 그냥 했어요. 자, 이거 시간 없으니까 제가 바로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코파일럿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자, 그래서 빈 배열 안에다가 단일 객체를 넣었어요. 유저 타입은 사용자 메시지부터 뿌려지는 게 맞겠죠. 보시 아니라 유저로 해서 유저로 하나 넣고요. 예를 들면 테스트 데이터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하이. 자, 요거 복사하셔가지고 단일 객체 복사하셔서 이렇게. 자, 두 번째 거는 보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또 세 번째 거는 사용자 메시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더, 이게 세 개 객체를 넣었어요. 하나는 사용자, 두 번째는 챗봇 메시지, 세 번째는 사용자. 예, 세 번째 사용자. 아, 배고파. 저녁을 추천해줘. 저녁 메뉴를 추천해줘. 예, 가짜 데이터예요. 예, 정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타입이 유저입니다. 그래서 유저 타입 유저 하이, 유저 타입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저 타입 저기 유저 배고파 데이트 자 저장.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화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성공 오케이라고 올려주세요. 아이고 뭐야? 뭐 하이드레이션? 이거 무슨 에러? 잠시만요. 문법 구조가 안 맞아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거? 표 단위 있어도 되는데요? 에이, 모르겠다. 분 단위로 해보자.
이상하네. 이거 원래 되던 코드인데. 예. 우리 신동님이 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을까요? 응, 되네. 아, 정확한 원인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SS를 지우세요. 원래 SS 맞을 텐데? 내가 포맷이 틀렸나? 자, 여기 HHMM까지만 해보세요. MM까지. SS는 빼시고요. SS 빼시고 그냥 하시면, 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 소스도 SS는 있었는데. 자, 잘 되시죠? SS 빼시니까 저는 잘 되는데, 예, 빼세요. SS. 예, SS 빼시고요. 예. 아마 아마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건 중요치 않은 거니까요. 일단 SS 빼시고 다 되시나요? 되시면 OK 한 번씩 올려주시고요. SS 빼고 되시는 분들 다 OK 올려주시고. 자, 지금 이거 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 이제 메시지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 입력하고 뭔가 이제 샌드 버튼을 빵 누르면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여기 뿌려지고, 그리고 챗봇이 넘어온 메시지는 또 여기 뿌려지게끔 코딩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프론트엔드를.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 보내는 쪽으로 한번 가보죠. 예. 자, botsx의 send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botsx의 send 메시지 함수로 가시고요. send 메시지에 가셔가지고, 자, 잠깐만요. 자, send 메시지에 여기에서, 예, 사용자 입력 메시지 목록에 추가하기. 자, 추가하기. 챗봇한테 메시지를 물어보기 전에 미리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이 메시지 리스트에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디 있어? 이 메시지 리스트 안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 가보시면요. 메시지 리스트 있잖아요. 메시지 리스트 이제 지우셔도 돼요. 지금까지 되신 분들은. 이 메시지 리스트에 요거 지워버릴게요. 메시지 리스트에 요거 테스트용 데이터 지워버리겠습니다. 원래 의미 없는 거긴 한데 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자, 빈 배열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원래대로. 자, 원래대로 자, 센 메시지 리스트에 여기 값을 테스트 데이터 빼버리고요. 빈 배열 값으로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샌드 메시지 백엔드로 메시지 보내기 전에 사용자 입력 메시지를 메시지 목록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넣어드렸어요. 채팅창에다 넣어드렸습니다. 예, 채팅창에 넣어드린 게, 어, 예, I 멤버 메시지, 여기는 I 메시지로 했는데 중요치 않아요. I 멤버 메시지도 지금 위에 참조하고 있죠. I 멤버 메시지. 자, 그래서 I 멤버 메시지라는 걸로 해서 단일 객체 데이터를 정의하는데 유저 타입은 이제 사용자가 보낸 거니까 유저인 거고요. 닉네임은 닉네임 객체에서 예, 닉네임 변수에서 가져온 거고요. 메시지는 메시지고 보낸 날짜는 요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메시지 데이터 값을 정의했어요. 사용자 메시지 데이터 값을 정의했고요. 요것을 자, 채팅창에다가 하나를 더 보내드립니다. 채팅창에 하나 더 보내드렸는데 주석이 더 기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메시지 리스트의 값을 바꾸시려면요. 메시지 리스트의 값을 바꾸려면 반드시 이 세터 함수를 통해서 바꾸셔야 돼요. 리액트는. 자, set 메시지 리스트는 배열입니다. 참고적으로. 자, set 메시지, 유저 메시지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 set 메시지라는 세터 함수를 호출하는데, 요거, 콜백 함수,
펄격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리브라는 것은 바로 전 상태의 메시지 리스트를 말해요. 바로 전 상태의 메시지 리스트 값. 바로 전 상태의 메시지 리스트의 값을 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점점점 프리브라는 것은 스프레드 함수예요. 스프레드 함수인데 배열의 복사본을 복사하는 게 점점점이에요. 예, 점점점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복사한다는 뜻인데 이 프리브라는 것은 어차피 방금 이전 상태, 메시지가 추가되기 전 상태의 메시지 목록을 말하고요. 그 메시지 목록은 객체의 배열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참조형이에요. 참조형. 메모리에 있는 참조형 데이터 타입이고 참조형 데이터 타입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그 데이터를 복사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기존 데이터 값 하나의 메모리 구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형 데이터 타입인 객체, 배열 이런 거 데이터 타입들은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복사본 만드는 방법은 점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점점점 프리브는 기존의 이 메시지 리스트 배열 복사본을 만들고요. 그 배열 복사본에다가 새로운 하나의 단일 객체를 추가하는 게 이 코드예요. 예. 배열에 기존 배열 복사본을 만들고 새로운 단일 객체를 복사해온 배열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자, 이 두 줄을 추가하게 되면 사용자 메시지가 바로 추가가 돼요. 예, 배열에.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자, 닉네임은 뭐 예를 들어서 AD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엔터를 빵 치면 예, 추가됐죠? 그러면 이제 그 백엔드에서 이렇게 값이 넘어올 거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넘어왔는데 이 값을 받아서 또 방금처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추가해 볼게요. 자, 요거는 사용자 메시지를 추가한 거고요. 자, 사용자 메시지를 추가한 거고 이제 여기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리스판스 스테이터스가 200인데 제이슨 데이터로 받았고요. 이제 백엔드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것을 또 뭔가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석 처리 아까 해놓은 거 있죠? 주석 처리를 푸시면 되겠네요. 예. 자, send 메시지 리스트는 프리브의 리절트 데이터. 자, 리절트의 데이터. 근데 리절트의 데이터 타입이 요 타입이어야 되겠죠. 요 타입. 요 I 멤버 메시지 타입. 예. I 멤버 메시지 타입이어야지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I 멤버 메시지 타입으로 다 정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PI 호출하고 나서 호출 결과를 받아서 호출 결과의 데이터를 셋 메시지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예, 챗봇의 메시지를 추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추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추가되는 메시지 타입이 실제 요 메시지 타입이어야 돼요. 요 I 멤버 메시지 타입.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백엔드에서 좀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반드시 여기 백엔드 쪽에 셋 메시지 이거 주석 해지해 주세요. 주석 해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조정하죠.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 리스트를 I 메시지로 했는데 여기 그냥 I 멤버 메시지로 하죠. I 멤버 메시지로. 자, I 멤버 메시지로 요거 I 메시지 타입을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 리스트의 타입을 I 멤버 메시지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I 멤버 메시지로 통일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i멤버 메시지로 다 통일할게요. 그래서 메시지 리스트의 타입을 i멤버 메시지 리스트로 통일을 했고요. 자, 밑으로 가보시면, 밑으로, 예, 뭐 상관없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자, 백엔드 챗봇 쪽으로 넘어갈게요. 예, 백엔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페이지스의 API의 보세 인덱스 TS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PI의 보세 인덱스 TS. 이제 백엔드로 넘어왔어요. 자, 백엔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메시지 타입을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단에
메시지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자, 여기 백엔드입니다. 백엔드에서도 동일한 타입을 참조해서 쓰도록 할 거예요. 임포트 i 멤버 메시지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채팅창에 넣어 드릴게요. 백엔드 쪽 API예요. API 보세 인덱스 TS입니다. 백엔드 쪽입니다. 백엔드에서도 iMember 메시지 타입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골뱅이 슬래시 인터페이스의 메시지로 해서 iMember 메시지랑 유저 타입을 참조했습니다. 예, 타입을 참조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엔드에서 API의 리절트 값을 리스판스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리스판스 데이터 타입의 이 데이터라는 속성에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거나 널 타입이거나 또는 요 타입이어야 돼요. 자, iMessage 타입으로 예, 예, 널이거나 또는 iMember 메시지 타입으로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예. 실제 이제 백엔드에서 전달해주는 그 여기 데이터 값이 메시지 타입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줘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요 iMember 메시지 타입 우리가 정리해 놓은 타입으로 쓸 거예요. iMember 메시지. 그래서 백엔드 레스트풀의 API 그 응답 결과의 메시지 타입을 코드, 데이터, 메시지인데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실제 메시지 타입은 우리가 정리해준 화면상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타입으로 전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멤버 메시지를 타입으로 추가해 준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중요해요. 요거. 자, 됐고. 자, 밑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정상적으로 아까 API, 챗봇 API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를 문자열로 그냥 데이터 타입으로 전달해 줬는데, 요것을,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 스텝 4. 챗봇 응답 메시지를 프론트엔드 메시지 타입으로 전환하여 그래서 바나나키 이런 거죠. 자, 콘스트 리절트 메시지는 리절트 MSG는 중괄호 유저 언더바 타입은 유저 봇 님은 닉 언더바 님은 봇 메시지는 리절트 컨텐츠 그리고 샌드 데이트 네, 이렇게 자 챗봇에서 넘어오는 응답 메시지는 요거예요. 리절트 컨텐츠 에이지 스트링. 그런데 프론트엔드에서 필요한 메시지 타입으로 변환해서 보내주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프로그램 하는 게 훨씬 편하겠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필요로 하는 백엔드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타입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예.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이 리절트 메시지라는 것은 타입이 iMember 메시지 타입. iMember 메시지 타입이고요. 자, 이 리절트라는 메시지 값을 결국은 여기 API 리절트의 데이터 값으로 이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좀 이제 완벽하게 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필요로 하는 그 메시지 타입으로 살짝 변환한 거고요. 프론트엔드에서 필요로 하는 메시지 타입으로 여기 API 리절트의 데이터 속성 값을 넣어준 거고요. 이 데이터의 속성 값은 여러 개의 타입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스트링이나 널이나 iMember 다 세 개를 다 커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iMember 메시지 타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PI의 데이터 값이 이제 이 메시지 타입, iMember 메시지 타입으로 전달이 되니까 프론트엔드에서는 조회해온 결과값을 바로 셋 메시지 리스트에다 집어넣어 주니까 바로 뿅뿅뿅 돌아가겠죠. 예.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금 초과돼가지고. 자, 저장하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아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새로 고침하시고요. 예, 닉네임 넣으시고, 하이, 뭐요? 응? 아, 자,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됐네요. 자,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이제, 어,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 언제야?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잘 나오죠? 예. 자, 여기까지 혹시 되신 분, 몇 분이나 따라하셨는지 보죠. 예. 저요, 저요, 예.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맨날 이래요, 제가. 예. 욕심만 앞서가지고. 어, 오, 지금 16분이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오, 너무 많은데? 예, 좋아요. 자, 우리 이제 랭체인을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죠. 메시지 응답받으면 오늘 강의 내용 다 이수한 것까? 아닙니다. 거의 많이 못했어요. 엑셀알님,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랭체인.